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처리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근무 며칠 하지도 못하고 한 달쯤 했던가요. 뭐 이상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조기 퇴진하고 말았는데요. 그처럼 또 되고 말았습니다. 방통위가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죠. 화약고 중에 한 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대통령실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금의 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국민 여론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언론의 적대적 어떤 그 관계 설정, 적대적인 언론 때문이다. 언론 선동, 여론 선동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MBC가 있고 한경호 같은 이런 전통적인 좌파 언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지금 방통위 혹은 방통심의위, 그 밖에 이제 KBS,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소 충격적입니다. 김홍일 이분도 사실 이 방통위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을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일로 옮겨갔는데, 결국에는 여기 이제 화약고에서 참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는요, 정상적인 체제가 지금 못 되고 있죠. 이사회가 지금 2명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요, 새로운 또 방통위원장이 구성될 때까지 아무런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이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이심점심으로 통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들이 말이죠. 방송 뭐 3법입니까? 뭔가 그걸 갖고 지금 공영방송을 완전히 그냥 장악하는 노조에게 쥐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이제 KBS, MBC 같은 이런 어떤 조직은 좌파 수중에서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해서.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그대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요. 자, 원래 제가 요건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미리. 어제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 몇몇 곳에서는요, 이 사태설이 떠돌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이걸 또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암시를 줬고요. 자진 사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다. 그리고요, 7월 4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탄핵안이 이제 처리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사퇴하는 거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안 처리 전에 긴급 사퇴를 했었죠. 그걸 보면요, 당시 이동관 본인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용산에 이제 뜻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번 또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산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의 그 방송 관련한 여러 가지 악법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주의 이제 국가로서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도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요.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건 믿지 못할 이야기죠. 비근한 예로 말이죠. 육사에 있는 홍범도 동상 하나 치우는 것도 대통령 힘으로 안 되는 나라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결국. 뭐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의대 정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멈춘한 피를 흘리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뭔가 조금만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이 저런 것도 못해? 못합니다. 누구를 잡아 넣는 것도 못하고, 뭐 바꾸는 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론이 일단 따라와야 되고, 언론이 받쳐줘야 되고, 국회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세 개 다 안 되잖아요. 국회 완전히 넘어가 있지. 언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론도 그렇다고 뭐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야. 하나도 지금 되는 것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미션으로 치면 정말 초고난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자, 아무튼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긴급 이제 사퇴한 겁니다. 이동관 사퇴 이후 바로 김홍일 임명을
이제 추진했었죠. 그때. 정광석화처럼 다음 방통위원장 임명을 또 추진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약 20일간 이 정도죠. 김홍일 사태 이후에 바로 다음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 시작하면 7월 말경에 다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방통위에.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최소 이게 정족수 조건이 2명이거든요. 8월 초에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MBC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이제 이 목적인데요. MBC 사장은 지금 1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임기가 거기 3년인가 이래요. MBC 사장은.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정부와 저쪽 야당의 힘기르기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관련 뉴스는 거의 없어요. 지금 긴급 속보로 이 정도 떠 있습니다.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다만 댓글을 조금 몇 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댓글은 몇 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지금 여기 순공감순으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요. 전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댓글 싸움을 하십시오. 유튜브만 보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 유튜브 봐주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만 여기는 전장터가 아닙니다. 최전선은요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런 데가 많아요. 여기는 후방입니다.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안전한 후방지대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진짜 싸움은요 광화문도 안 해요. 광장에서는 싸워도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싸움은 네이버 다음 네이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중요한 DC 인사이더, 일간 베스트, 뭐 클리앙 뭐 많습니다. 그리고 여초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가. 레몬 테라스, 뭐 파리쿡, 뭐 얼마 그 여성 시대 말이죠.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대형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싸워야 돼요. 우파 유튜버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 어떤 거는 것을 갖고요. 진짜 전장터로 나가야 됩니다. 매년 여기 훈련소에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파 유튜브는 일종의 훈련소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만 계속 10년 내내 그냥 이것만 보고 계시면은 세상 안 바뀝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뭐 아주 신박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걸 능가하는 많은 수단들이 있고 SNS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전장터에서 싸워야 된다. 최전선은 뭐 그런 데고요. 그리고 각자가 갖고 계신 그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X,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이제, 저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기 민망합니다. 못 읽겠습니다. 전부 너무도 윤 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하는 댓글이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쫙 올라와 있습니다. 순공감순에서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하나 좋은 뉴스는 이거죠. 6월 물가 상승률이 2.4%, 석 달째 2% 됩니다. 과일, 석유류 불안 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물가를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 물가 잡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하잖아요. 이걸 뭐 대통령의 큰 업적이나 치적으로 안 본단 말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걸 대단한 능력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잡아야지만이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게. 경제 발전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소득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물가 잡는 건데요. 이 정부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부는요. 이 물가를 잘 잡지 못해요. 문재인이 물가 잡는 능력은 정말 허벌창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물가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서는 정말 그 경제팀과 함께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는 궤도에 올라간다.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생활 물가, 뭐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올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피부 이제 체감 지수는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이 물가 관련해서도야 네이버 저 댓글을 조금 볼까요? 자, 여기도 말이죠. 댓글 상황이 너무도 안 좋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네이버 같은 이런 곳에 댓글 상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 와서는 너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파들이 지금 이런 데서 전투 현장에 있지 않고 전부 후방으로 다 와 있다는 얘기지 전부. 이런 데 가서 지원하는 댓글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간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입니다. 이런 데 댓글이 방어가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야지만이 대통령에게 힘이 좀 실릴 텐데요. 자,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이렇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방송과의 전쟁을 지금 선언했다.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이 언론은 언제쯤 정상화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죠. 좀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뭘 하나 받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특히 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노조의 세상에 오는 거고요. 우리는 공산화로 간다. 언론 노조를 타도하지 못하면 이 길은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은 언론사가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뜻에 반해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방송사 노조는 무섭다. 방송사별 개별 노조가 아니라 단일 노조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편성권은 전국의 단일 언론 노조가 행사한다. 그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있다. 시청료 거부는 의미가 없다. 사주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글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좌경화되어 공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부디 보살펴 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혁명적인 대청소로 수술하지 않으면 남한에 적화는 기정사실이다.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이 언론노조를 강력한 노조로 육성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나라가 공산화 직전에 와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 글입니다. 이걸 뭐 퍼날라 달라고 지금 쫙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네요. 이걸 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다급함을 느끼는 그런 글인데요. 물론 저는 이 내용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언론사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기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가 있어요. 언론사 내부에 자체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부의 힘으로 이걸 정상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홍범도 동상 하나 치우는 것도 대통령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언론사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일단은 말이죠. 내부에 노조는 노조를 가장 겁내해요. 노노 대결이라 그러죠. 노조 안에서 KBS 정도로 반반 노조가 생겨야 됩니다. 거기는 큰 노조가 2개 있잖아요. 일단은 작은 노조 또 있고요. MBC는 사실상 단일 노조나 다름없어요. 거대 노조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그 민주총 노조. MBC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3노조하고 뭐 이런 작은 노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노조는 전체의 95% 정도가 전부 그 민주총 노조, 단일 노조 그 하나입니다. 지방사 MBC까지 전부 그걸로 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대항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진짜 자유노조도일 수도 있고요. 애국노조, 뭐 우파노조 뭐 이런 개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랄까 정상화에 가까운 상식적 노조가 생겨서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MZ들은 기존의 그 노조의 운영 방식, 그 어떤 이념성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걸 찾기 전에는 외부의 힘으로는 절대로 제 생각에는 어렵다라고 봐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법에 가야 되는데 근데 뭐 노조 해산을 갖고 법에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해요. 그거는 1심, 2심, 3심 다 깨지고 뭐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노조는 노조의 힘으로 잡을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항력을 그 내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작용이 필요합니다. K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MBC보다는.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조금 순치된다고요. 그런데 저기는 MBC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더 하잖아요.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더 반정권으로 나가버리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요즘 MBC가 말이죠. 신뢰지수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언론사 통틀어서 1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입이 더 늘었대요. 수입이 많이 늘었대요. 이게 이제 뭘 말합니까? 자, 이기 때문에요. 참 정말 얘기는 묘수가 없습니다. 진짜 긴 시간을 두고
이 체계적인 교육, 정교조, 민노총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세포들이 결국 하나하나 가지를 쳐서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파는 이런 교육이 없잖아요. 교육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개인 조직들, 민간 조직들, 시민 조직들, 세포 조직들이 도취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야 됩니다. 광장에 많이 모여서 이러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효과도 없고 그 힘이 각 조직으로 작은 조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조직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생활도 하고 밥도 거기서 먹고 돈벌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